안녕하십니까. 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방송을 만들지 못했는데 뉴스가 쌓여서 1, 2부로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1부는 경제, 2부는 전쟁 관련된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미 국채위기 재점화, 그리고 미국 방문객 급감, 관광업, 유학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고 잡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악입니다. 1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국채 위기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이 미국 국채 위기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터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공적 부채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이제 터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결국 이번 이제 트럼프 이 관세 정책, 이것이 여기에 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무리한 정책을 취하면은 이제 부작용, 그리고 시장의 대응 이런 것은 인간이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공적 부채 위기가 재점화되었습니다. 국채 가격은 추락하고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국채 투매로 미국에 보복한다. 일본이 국채 투매로 미국에 보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 국채 위기를 이렇게 터지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한 2022년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일본은 진짜 많은 미국 국채를 매수해 왔습니다. 그 시기에 중국도 계속 매도하고 이제 사우디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오히려 이 중국은 미국 국채를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어쨌든 국채 위기가 재점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든 문제, 이 국채 관련된 것, 그리고 정부 재정 관련된 이슈, 이것은 2023년 10월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달력에 마크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 2023년 10월. 자, 이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이 추락하고 미국의 리지오널 뱅크들, 이제 지방에 있는 좀 지역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데서 미국 국채를 그동안 계속 사들이다가 뻥뻥 이제 뒤로 낮아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국채 가격은 하락해서 자, 이 미실현 손실이 너무나 큰 거죠.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제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이제 큰 은행을 시켜서 이제 군소 리지오널 뱅크를 이렇게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10월에 큰 게 터졌습니다. 영란은행이죠. 영국은행입니다. 영국은 당시에 망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영국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그림을 모릅니다. 그런데 2022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 가장 많은 자원과 물자 이런 것을 집어넣었던 나라 중에 하나, 물론 미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줬습니다만 영국은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대한 어떤 이제 자금을 투자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여기에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2022년부터 이 루소포비아로 광분해 있었죠. 마치 자신이 직접 가서 싸울 것처럼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등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등을 떠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제 당근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많은 돈을 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우전 관련된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영국 그 자체가 부실 덩어리죠. 결국 터졌습니다. 이때 바로 데이지 체인이 있었던 겁니다. 파웰 의장이 7개국 이제 G7 국가들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중앙은행이 돈을 이제 찍어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국채를 다이렉트로 매집을 하자. 이때 이제 일본의 팔을 비틀었죠. 자, 이제 미국 국채를 이렇게 사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 중앙은행은 영국 국채를 사고 독일은 미국 걸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이때 터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덮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 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제 재점화가 됩니다. 결국 그 위기가 재점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히 이번 위기는 미국 내 이제 재정 상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영국 부실 덩어리죠. 그리고 유럽 각국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코가 깨인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작년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2024년 7월입니다. 자, 이때 기사,
그 전해 2023년 10월에 영국에서 이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진국들이 나서서 일단은 덮었습니다. 서로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제 8월입니다. 이때 자, 영국의 이제 은행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회의를 했는데 영국 은행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앞으로 영국 은행 부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영국의 금융당국의 뭐 답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즉 뭐 2008년 미국의 이제 리만 브라더스 위기 그리고 이제 2011년 뭐 10년 이때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했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자 이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제 공적 자금입니다. 이 공적 자금으로 은행을 살리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중간중간에 대형 은행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듣기에는 이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어떤 위기가 터지면은 영국에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거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 뭐 비관론자니까 좀 어두운 이야기를 당연히 했죠. 어제 CNBC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 이제 앞으로 심각한 것이 닥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기 침체 이상의 무언가 이제 덮칠 수 있다. 여러 가지 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구도,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뭐 2008년 이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위기 때만 해도 미국은 여전히 유니폴라 체계 이제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위상이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도와줘서 미국의 7천억 불치 국채를 매집해주면서 미국을 베일아웃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유사한 위기가 터지면은 과연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할까 좀 회의적이죠. 자,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던지고 뭐 중국에는 145%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금요일 늦게 뭐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뭐 이런 중국산 가전제품에 대해서 일단 상호 관세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뭐 유예 기간은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일요일 날 또 이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 미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체면을 손상시킨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올린 그래프인데 자, 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컴퓨터 그리고 뭐 전자제품, 기계류, 뭐 가전제품 이런 겁니다. 뭐 반도체도 여기 들어가죠. 그런데 이들 업체들 거의 뭐 한 70% 이상이 미국 브랜드입니다. 이 중국에서 컴퓨터를 사온다. 누구 거? 델입니다. 뭐 휴리패커드 이런 거죠. 결국 미국 내 IT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해서 이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도체도 생산하죠. 뭐 대표적인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이 전자제품 관련돼서 이제 상호 관세는 면제했습니다. 뭐 그러나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는 남겼습니다만 이 달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금융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에 이제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뭐 이 얘기는 달리오가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높여야 된다. 2009년, 10년 있었던 조치랑 유사합니다. 달러는 평가절하되고 위안화는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구매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 내 투자를 한다든가 미국 국채를 산다든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달리오는 이런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부채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채에 대한 수요 공급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미 국채에 대한 수요 공급 문제라는 거죠. 자, 사려는 사람은 없고 공급은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경기 침체보다 매우 심각할 것이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이제 비대한 너무 과도한 공적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가치, 뭐 달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겁니다. 돈의 가치가 위태롭다. 1971년 이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2008년 이제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원들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위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기입니다. 이것은 비대한 공적 부채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가.
여기에 이제 우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단련한 겁니다. 자, 이 미국의 이제 100억 가는 폰, PC 이렇게 전자제품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이 관세를 면세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제 중국에서 조립되는 이 갤럭시 폰도 조금 안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아이폰의 87%는 중국산이다. 여기에 때려버리면 미국 사람이 아이폰을 사는데 거의 뭐 2배 가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은 뭐 트럼프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엉뚱한 짓을 해서 세계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엄청나게 골병이 들은 상태죠. 이 위기는 트럼프가 자초한 것이 아닙니다. 바이든, 오바마, 그리고 조지 W. 부시 쓸데없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의 이제 아프간, 이라크 이런 곳곳에서 전쟁 비용을 다 합치면 거의 16 트릴리언 달러, 한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고스란히 미국 공적 부채 36조 달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반이 조금 안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미국을 갉아먹어 왔던 겁니다. 이제 무언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금융화되고 그리고 천문학적인 부를 걸머진 이제 금권 세력들입니다. 미국의 금융 세력들, 금권 세력, 뭐 IT 재벌들이죠. 자, 이들은 미국 정부를 이용해서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시키고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이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걸머지고 미국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정부라는 것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제의 세 가지 섹터,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리고 가계 부문이 있습니다. 이 정부와 가계 부문이 매우 취약한 상태죠. 그리고 부를 독점하고 있는 이 기업 세력, 뭐 금권 세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들이 국가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가 무리한 정책을 하면서 미국의 금권 세력에게 미국에 투자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꾸 이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트럼프라는 미국 정부 그리고 뭐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야,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미국 내 투자해달라.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야, 우리가 미국 기업이랑 싸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싸운다, 일본과 싸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들 나라와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해서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 뭐 그런 의미는 있죠. 모든 대통령이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계화를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야, 미국 내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뭐가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수익성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제 고비용 구조로 미국이 바뀐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뭐 빌 게이츠는 최근에 어떤 오토메이션 자동화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미국 환율은 이제 1년 전 대비 여전히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빠진다는 거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작년 저점대 여기까지는 뭐 도착하지 않을까 1,300원대 초저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 경제적으로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이 부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죠.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어느 정도 평가절하되어야 된다. 자연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또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 절대 빚의 규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에 이제 1,300원대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에 받아칩니다. 뭐 세게 받아치기도 하고 또 우회적으로 받아치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 중국은 너무나 밀접하게 서플라이 체인상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미국인들, 소비자들 엄청난 포션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기업들 역시 이제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 기업 수익성의 원천이었기도 합니다. 뭐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이 중국, 한국에서 요즘 이제 이 중국 미워 공산국가 때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배제하더라도 이 중국과 너무나 이제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그 후과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최근에 일반인들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기업인이 아니면 이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알고 봤더니 중국에 너무나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을 미워한다, 좋아한다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체적인 생산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바로 이제 의약품 원료입니다. 항생제 그리고 핵심 의약품 원료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자, 만약에 미국에 어떤 이제 질병이 돕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금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당장 항생제가 없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역시 이제 루트니크는 거론했습니다. 이 부분도 손을 봐야 된다. 이런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국민들의 보건 문제, 이것은 국가 안보죠. 미국은 이런 모든 문제를 수면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중국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미국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오랜 제조업 공동화로 기술 인력도 없고 생산 기반도 없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언제 마지막으로 지은지 아십니까? 한국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거의 한 5, 60년 전입니다. 미국이 외국에 가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 사업을 한다. 그런데 수주를 받아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히타치나 한국의 이제 한수원에 이렇게 하청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유럽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유럽은 미국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유럽에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달라. 물론 이제 시장 가격보다 몇 배 비싸게 사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3배, 4배 이런 식으로 팔죠. 그래서 마크롱이 미국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런 강압적인 조치들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트럼프가 낼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각 국가들과 결국은 개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중국과도 개별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국과의 서플라이 체인이 엮이는 것 이것이 너무 오래되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데미지를 받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중국에 투자하면은 51% 지분을 중국 측이 가져야 된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국 기업이 들고 간 이제 기술 이것을 다 빼먹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퇴출시켜 버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51% 지분율 대표적인 게 DJI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프로 아시죠? 미국에 이제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장비들. 그런데 이제 이게 하청을 졌는데 이제 중국에 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새로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프로나 미국의 다른 제품을 압도하는 겁니다. 이 중국의 이런 IT 업체 그리고 드론 업체 이들이 일치월장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드론, 영상 촬영 장비 이런 것이 미국 제품을 능가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고프로보다 이 오스마 팟캐스트 이것이 훨씬 더 잘 팔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이 오스마 팟캐스트 안에는 바로 이 소니의 센서가 있죠. 미국의 고프로보다 더 강력한 아주 이제 성능이 뛰어난 일제 센서를 이 안에 장착한 겁니다. 당연히 미국 제품보다 뛰어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이제 미국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은 은밀하게 또 이제 중국과 결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업 이런 겁니다. 유학도 이제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전체 GDP에서 미국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2024년 기준이죠.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관광 산업은 이 미국 내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물론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만 2.5% GDP의 2.5%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한국 TV나 뭐 유럽 언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 들어갈 때 공항에서 뭐 이제 구금이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기사로 지금 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늘 이제 어떤 국경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태국의 여행객들이 한국에 왔다가 인천공항에서 쫓겨나가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분노하고 뭐 이런 일들 늘 쭉 있어 왔던 겁니다. 이번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글로벌한 이 리버럴 세력들 글로벌리스트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의 이제 강도 높은 이 국경 검사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여기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유럽 여행자는 트럼프 정책 여기에 대해서 큰 불만을 느끼고 이제 미국 관광은 피하겠다 이렇게 뭐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급감했습니다. 국제 방문객은 괜히 들어갔다가 공항에서 쫓겨나면은 비행기 값도 이제 자기 돈으로 내야 되고 또 다음에 들어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들어가지 않겠다, 미국에 놀러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적어도 하룻밤 정도 이제 머물렀던 서유럽 방문객, 미국의 가장 친한 나라들이죠. 이 1년 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독일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 관광 산업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이고 그리고 이것을 치유하는 데는 몇 세대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30%가 넘습니다. 이 그린란드 때문에 특히 그렇죠. 독일도 그렇습니다. 거의 30%, 아이슬란드 30% 이상,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UK하고 스웨덴이 한 20% 조금 나은 정도인데 나머지는 거의 25%, 30% 여기에 육박합니다. 이 서유럽의 미국에 대한 반감 이것이 이제 급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외국 비행기도 있고 또 미국 비행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리는 사람들 외국인, 미국인 비중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빨간 게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급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인들도 여행을 조금 줄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미국인들도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영국의 리버럴 작가 같습니다. 글로리아 스탱크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여행을 취소했다. 미국은 당분간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히 이제 공항에서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는 이제 미국 주요 공항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숫자입니다. 1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네디언들, 미국에 가장 많이 놀러 오는 사람이 누군가? 당연히 이제 캐네디언이죠. 차로 몰고 오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합니다.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이때 이제 미국에 이제 플로리다 이런 데 와서 햇볕을 쐬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들 역시 급감을 했습니다. 캐나다를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서 안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관광도 그렇고 유학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리지 않았지만 카네기 멜론에 공부하는 이제 중국인 특히 엔지니어링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유는 밝히지 않는데 이들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들을 이제 추방하는 거죠. 학생 비자를 이렇게 리버크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 1기 때 이 중국의 엔지니어링 관련된 유학생 숫자 이것을 확 줄이겠다 아니면 아예 금지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중국 엔지니어링 유학생들, 자, 이들 바이든 때 이제 비자를 받고 들어온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스텔시하게 취소하는 것이 아닌가, 비자를 취소하면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미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부나 국토안보부 이들과 연관이 되어 있죠. 결국 관광산업 그리고 미국의 이제 유학 관련된 비즈니스 그리고 대학의 재정 여기 이제 심각한 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인 사이에 이제 분위기가 흉흉한데 유학생들 비자 이런 것을 취소해서 이런 것에 좀 이렇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한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유학원도 대표적이겠죠. 이런 데서 이제 큰 피해를 보고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업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흉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과거 이제 리버럴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조지 W 부시 그리고 오바마, 바이든 이들이 그냥 싸지른 거죠. 그들이 만든 겁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일단 나섰는데
뭐 방법상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점에는 칼을 꺼내드려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앞에 전임자들이 싸지른 것, 이것을 치유하느라고 또 이제 인기가 추락해서 중간선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남북 국경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남북 국경, 멕시코와의 국경이죠. 이곳을 군이 맡겠다. 그 이전에는 이제 국경 수비대가 맡았는데 이제는 군대가 나서서 남북 국경을 맡겠다. 뭐 펜타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세기 초반입니다. 루즈벨트 리저베이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군대가 직접 이제 남북 국경을 관리한 거죠. 뭐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 멕시코는 좀 이제 사회주의 노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뭐 군대가 강해서 그런 것보다는 공산주의자가 넘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쪽에 장벽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트럼프가 하겠다는 겁니다. 미군이 직접 남북 국경을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펜타닐의 유입, 불법 입국자들의 유입, 이것을 차단하는 것, 뭐 이런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군사화 하는 겁니다. 군대가 지키고 있으면은 감히 못 들어가죠. 자, 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좀 황당한 뉴스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이쁘게 생긴 이 여성인데, 이 여성이 스페인은 무슬림 국가가 아니다. 기독교 국가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이제 무슬림 이민자들, 이것은 단순히 이민이 아니라 침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에게 1년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교도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 스페인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 가수 레이디 가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지난주인가요? 이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나와서 이제 이 사타닉 리추얼, 뭐 피로 뭘 씻어내고 이 장난으로 이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참 뭐 코미디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했는데 또 이제 뮤직 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제가 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뭐 털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화면만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뭔지 여러분들 한눈에 아실 겁니다.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단순히 기독교를 멀리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 하필 사타니즘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미국의 리버럴 엘리트들은 그들은 무엇에 빠져 있는가? 자,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전쟁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